그날 밤 한양 판서댁 회가변이었습니다. 판서댁 넓은 마당에는 100여 명이 넘는 양반들이 모여 있었어요. 붉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귀족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부인들, 한양에서 가장 큰 잔치였답니다. 마당 곳곳에 붉은 등이 켜져 있었지요. 악사들이 풍악을 올렸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기다린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음식이었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그릇에 담긴 나물, 은빛 접시에 올려진 생선구이, 옥빛 사발에 담긴 국,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양반들의 눈이 빛났어요. 한양 최고의 주막에서 만든 음식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양반들이 하나둘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양반이 나물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옆에 앉은 양반도 생선구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역시 숟가락을 멈췄어요. 이게 무슨 맛이요? 하늘이 내린 맛이로구나. 참으로 기막히구나.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로다. 순식간에 마당이 술렁였답니다. 100여 명의 양반들이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어떤 양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판서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주막 주인을 불러오라. 목소리에 힘이 실렸답니다. 하인들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잠시 후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뚱뚱한 몸에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답니다.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고 당당했어요. 바로 옥순이었답니다. 양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주막 주인이란 말인가? 저렇게 뚱뚱한 여인이? 하지만 판서 대감은 달랐어요. 여인을 보는 눈빛이 진지했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여인은 한양에서 가장 불쌍한 처녀였습니다. 부잣집 막내딸이었지만 큰오빠는 포목점을 물려받았고 둘째 오빠는 논밭 30마지기를 물려받았지요. 하지만 옥수는 달랐습니다. 고작 뒷마당 장독대 20개만 물려받았어요. 사람들은 비웃었답니다. 뚱뚱한 것이 장독대나 받아 먹기나 실컷 하겠구나. 시집도 못 갈 주제에. 친척들도 수군거렸지요. 불쌍하기는 하나 저 몸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장독대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천년을 묵힌 간장과 아버지가 남기신 비법서, 그리고 옥순이 가진 예민한 혀. 3달 만에 큰 재산을 물려받은 오빠들은 빈털터리가 됐지요. 포목점은 망했고 논밭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독대만 받은 옥수는 달랐어요. 한양 제1의 주막 주인이 됐답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라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때는 조선시대 한양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어요. 한양 제1의 포목점을 운영했고 경기도 광주에는 논밭도 많았답니다. 남대문 근처에 큰 기와집도 있었지요. 은자 수천 냥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큰아들 광수는 28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상철은 25살이었지요. 그리고 막내딸 옥수는 21살이었답니다. 광수는 아버지를 닮아 장사 수완이 있어 보였어요. 상철은 글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답니다. 하지만 막내딸 옥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처자들처럼 날씬하지 못했거든요. 몸이 뚱뚱했어요. 게다가 음식에 너무 까다로웠답니다.
조금이라도 맛이 이상하면 절대 입에 넣지를 않았지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료가 신선한지 언제 만든 것인지 간이 맞는지 옥순의 코와 혀는 전부 알아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혀를 찼답니다. 까다로운 딸이라고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작고 살이 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밥도 잘 안 먹는데 어찌 저리 살이 찌냐고.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인가 보다고. 옥수는 점점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거든요. 혼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뚱뚱하다는 소문, 까다롭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으니까요. 그래서 21살이 되도록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김진사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어요.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는 자리였어요. 큰 방에 세 남매와 친척들이 모였답니다. 늙은 종 이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지요. 첫째 광수에게는 한양의 포목점을 물려주노라. 광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양 제1의 포목점이었거든요. 둘째 상철에게는 경기도 광주의 논밭 30마지기를 물려주노라. 상철도 미소를 지었어요. 30마지기나 되는 큰 땅이었답니다. 그리고 막내딸 옥순에게는 이보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옥순에게는 뒷마당 장독대를 물려주노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옥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큰오빠 광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참으로 현명한 분배를 하셨구나. 둘째 상철도 거들었답니다. 그러하옵니다. 옥수는 어차피 시집갈 몸이니 장독대 정도면 족하지 않겠사옵니까? 방 안에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렸어요. 고작 장독대라니. 그것도 낡은 장독대를. 저 몸으로 혼처를 찾겠는가. 불쌍하기는 하나 그래도 장독대라도 있으니. 옥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오빠들은 한양 제1의 포목점 기름진 논밭 30마지기를 받았는데 자신은 고작 장독대라니. 너무나 불공평했지요. 왜 소녀에게만 이렇게 적게 주셨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옥순의 손을 꼭 잡으셨던 아버지. 옥순아, 장독대를 잘 지켜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광수는 포목점을 물려받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한양 제1의 포목점 주인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장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기생집을 드나들었답니다. 기생들에게 비단을 선물하고 술을 마셨지요. 아버지가 평생 거래하던 양질의 비단 공급처를 끊었습니다. 대신 값싼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왔어요. 이익이 났답니다. 처음 2달은 돈이 쏟아졌지요. 광수는 우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으로 매일 밤 기생집에서 술을 마셨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비단색이 금방 바랜다고, 실도 자꾸 풀린다고, 천도 거칠다고 했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김진사댁 포목점 주인 바뀌고 나서 엉망이 됐다. 예전 명성은 다 어디 갔는가. 재주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손님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어요. 월급도 밀렸고 가게가 망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반년 만에 한양 제1의 포목점은 텅 비었답니다. 둘째 상철은 논밭을 물려받았지만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 전부 맡겨놓고 한양으로 올라왔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답니다. 그러다 노름판을 알게 됐지요. 처음에는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운이 좋았답니다. 연달아 땄지요. 하루에 은자 10냥씩 땄습니다. 열흘 만에 100냥을 땄어요. 상철은 자신이 노름의 천재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농사는 왜 짓는가 싶었지요. 소작인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련님 올해 가뭄이 심하옵니다. 물을 대야 하옵니다. 도련님 이대로 가면 농사를 망치옵니다. 하지만 상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름판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운은 영원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부터 계속 졌지요. 한번 지기 시작하니 연달아 졌습니다. 상철은 당황했어요. 다음 판에는 꼭 딸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논밭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지요. 채권자가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못 갚으시면 논밭이 넘어가옵니다. 상철은 자신만만했어요. 이번에는 딸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지요. 채권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논밭 문서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상철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지요. 그렇게 30마지기 논밭은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큰 재산을 물려받은 두 오빠는 모두 빈털터리가 됐어요. 소문은 마을에 퍼졌답니다. 김진사 아들들이 재산을 다 날렸다고, 큰아들은 포목점이 망했고, 둘째는 논밭을 노름으로 날렸다고, 재산을 물려받고도 몇 달 만에 거지꼴이 됐다고, 아버지가 평생 이룬 걸 다 날려먹었다고, 광수와 상철은 한양을 떠돌았답니다. 거지꼴이 됐지요. 그 무렵 옥수는 조용히 장독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20개의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답니다. 크고 작은 옹기들, 오래되어 이끼가 낀 것도 있었고 금이 간 것도 보였지요. 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들은 큰 재산을 받았는데 자신은 고작 이것뿐이라고. 그날 저녁 옥수는 달빛 아래 장독대 앞에 섰어요. 20개의 옹기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가장 큰 장독 앞으로 걸어갔지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은 간장 냄새가 퍼졌어요. 옥수는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답니다. 코끝이 간질거렸지요. 은은한 단맛 깊은 감칠맛 그리고 무언가 더 특별한 향. 이건 최소 3년은 묵은 간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옥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다음 장독을 열었지요. 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독은 고추장이었어요.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옥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전부 명품이었지요. 최소 몇 년씩 묵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독 앞에 섰어요.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큰 옹기였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지요. 순간 옥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검붉은 간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일반 간장보다 훨씬 진했고 빛깔도 달랐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이런 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과 향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장독 바닥에 무언가 보였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지요. 펼쳐보니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제목이 보였어요. 간장 제조 비법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옥순아, 내 혀를 믿거라. 그것이 천금의 재준이라. 아버지의 필체였지요. 옥수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날 밤 옥수는 알았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것을 주셨답니다. 옥수는 비법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어요. 좋은 콩을 고르는 법. 콩 하나하나를 살펴라. 썩은 것 벌레 먹은 것을 골라내라. 옥수는 장터에 나가 콩을 샀답니다. 장사꾼이 싼 콩을 권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콩을 골랐지요. 값이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콩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썩은 것 벌레 먹은 것을 전부 골라냈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었지요. 정성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약한 불로 콩을 삶았어요. 밤에도 잠을 설쳐가며 불을 살폈답니다. 늙은 종 이보기가 걱정했지요. 아가씨 얼굴이 왜 그리 상하셨어요? 제가 불을 볼까요?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보기. 제가 해야 해요. 나흘째 되는 날 콩이 완벽하게 익었어요. 3달 동안 메주를 띄웠답니다. 매일 아침 메주를 확인했지요. 곰팡이가 피는지 벌레가 끼는지 살폈습니다. 날씨에 따라 그늘로 옮기고 처마 안쪽으로 옮겼어요. 3달이 지나자 완벽한 메주가 완성됐답니다. 옥수는 큰 독을 깨끗이 씻었지요. 메주를 넣고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이었어요. 간장은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니라. 최소 100일 좋은 간장은 3년을 묵히느니라. 옥수는 매일 아침 독 앞에 섰답니다. 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다했지요. 비가 오면 처마 깊숙이 옮기고 햇볕이 좋으면 볕이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100일이 지났어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답니다. 검붉은 간장이 가득 차 있었지요. 국자로 떠서 햇볕에 비춰봤습니다. 맑고 투명했어요.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간장을 한 방울 혀에 떨어뜨렸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멈췄지요. 짠맛, 단맛, 감칠맛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명품 간장을 완성했지요. 세상에 없던 간장을. 어느 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환갑 잔치였어요. 잔치 주인이 이보기를 찾아와 간장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옥수는 작은 병에 간장을 담아줬지요. 잔치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나물 한 점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순식간에 음식이 동났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물었지요. 저 간장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김진사 막내딸이 담근 것이라는 대답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후 옥순의 사랑채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간장을 팔아달라고 했지요. 옥수는 한 병에 100문씩 받았습니다. 일반 간장의 10배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샀답니다. 한 달에 은자 한 양을 벌었지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장사꾼들이 시기했답니다. 말숙이라는 처자가 있었지요. 마을 장사꾼의 딸이었습니다. 예쁘고 날씬했어요. 마을 총각들이 모두 좋아하는 처자였답니다. 말숙은 장터에서 옥순을 마주쳤지요.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뚱뚱한 것이 간장 장사로 돈을 번다지. 시집도 못 갈 주제에. 말숙은 뒤돌아서며 코웃음을 쳤답니다. 그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옥순이 간장에 이상한 걸 넣는다는 소문.
뭔가 약초를 넣어서 맛을 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성껏 만들었을 뿐인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은자 30냥을 모았어요. 작은 주막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순이 장독대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옥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광수와 상철이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은 핏기 없이 파리했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신발도 해진 집신이었습니다. 완전히 거짓골이었어요. 광수가 다가왔답니다. 눈빛이 절박했지요. 옥수나 우리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됐다. 박진사 어른께서 첩을 들이신다 하여 혼담을 주선했다.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사라니 마을에서 소문난 늙은 양반이었거든요. 이미 본부인이 있고 첩도 둘이나 있었어요. 상철이 말을 이었답니다. 혼인 준비금으로 은자 100냥을 주신다 하셨다. 혼례는 보름 후다. 옥수는 뒤로 물러섰지요. 저는 싫다옵니다. 박진사 어른은 거의 예순이 다 되셨사옵니다. 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내가 우리를 살려야 한다. 준비나 하거라. 두 오빠는 돌아섰어요. 옥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답니다. 옥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박진사 댁으로 가면 장독대를 지킬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을 버려야 했지요.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어요. 혼례 전날 밤 옥수는 비법서만 품에 넣고 뒤담을 넘었답니다. 뚱뚱한 몸으로 넘기가 쉽지 않았지요. 손바닥이 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양밭 깊은 산속 암자로 도망쳤어요. 다음 날 아침 혼례 행렬이 김진사 댁에 도착했답니다. 하지만 신부가 없었지요. 박진사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광수와 상철은 옥순을 찾으러 마을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혼인 준비금을 돌려줘야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빚을 갚은 뒤였지요. 광수와 상철은 김진사댁 본체 문서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집마저 잃었어요. 2주일 후 옥수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본체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지만 뒷마당 사랑채와 장독대는 그대로였지요. 옥수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간장독 뚜껑을 열었어요. 완벽한 간장이 완성되어 있었답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렸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늙은 종 이보기와 함께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간장을 조금씩 팔며 살았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상철이 서 있었답니다. 완전히 거짓골이었지요. 옥수나 배가 고프다. 사흘을 굶었다. 제발. 상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오빠. 하지만 문을 열어줬답니다. 들어오세요, 상철 오라버니. 옥수는 밥상을 차려줬지요. 상철은 밥을 먹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뒷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밥을 얻어먹었으니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사흘 후 광수도 찾아왔습니다. 두 오빠는 옥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답니다. 옥수는 입을 열었지요. 광수 오라버니, 상철 오라버니, 여기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하오나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술과 노름은 절대 금지입니다. 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뭐든 하겠다고 말을 따르겠다고 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두 오빠와 함께 작은 주막을 열었어요. 장터 한 구석 천막 주막이었답니다. 옥순이 만든 간장으로 요리한 음식들, 나물 두부조림 생선구이 국밥, 모든 음식에 옥순의 간장이 들어갔지요. 광수는 손님을 맞았고 상철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왔답니다. 소문이 퍼졌지요. 한 달 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옥수는 은자 100냥을 모았어요. 장터에 있는 빈 건물을 샀답니다. 제대로 된 주막을 열었지요. 옥순의 주막. 간판은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주막은 날로 번창했어요. 그 무렵 말숙은 여전히 옥순을 시기했답니다. 관청에 거짓 고발을 했지요. 옥순이 음식에 이상한 것을 넣는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옥순의 음식을 먹고 감탄했어요. 말숙의 거짓말이 밝혀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숙을 비난했지요. 말숙은 마을에서 신용을 잃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한양 판서댁 청지기가 찾아왔답니다. 우리 대감 마님께서 이 집 음식을 드셔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소. 대감 마님 회가변에 음식을 맡기고 싶소. 은자 500냥을 드리겠소. 옥수는 놀랐습니다. 판서댁 회가변이라니. 한양에서 가장 큰 잔치였거든요. 옥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큰 기회였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사옵니다.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보름 후 판서댁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옥수는 광수와 상철 이복이 그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갔어요. 넓은 마당에 100여 명이 넘는 손님이 왔답니다. 옥수는 긴장했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만든 간장으로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조리고 국을 끓였어요. 모든 음식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갔지요. 손님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술렁였어요. 이게 무슨 맛이오? 참으로 기막히구나.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로다. 판서 대감이 소리쳤답니다. 주막 주인을 불러오라. 옥순이 대감 앞에 섰지요. 내가 이 음식을 만들었느냐? 그러하옵니다, 대감 마님. 기특하구나. 어찌 이런 맛을 낼 수 있느냐?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비법으로 간장을 담갔사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이로구나.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라 했거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로구나.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과 똑같았지요. 그날 이후 옥순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막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옥순은 주막을 더 크게 키웠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옥순의 주막은 한양에서 가장 번창한 주막이 됐어요. 본점 외에 지점이 3곳이나 생겼답니다. 옥순은 은자 3,000냥을 모았지요. 광수는 본점을 맡아 주막을 잘 꾸려나갔고 상철은 재료 관리를 맡아 좋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두 오빠는 더 이상 옥순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옥순을 존경했답니다. 어느 봄날 옥순은 옛집 뒷마당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독뚜껑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천년 간장독이었답니다. 간장을 한 방울 맛봤지요.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옥수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옥수는 드디어 깨달았지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장독대를 주셨는지를. 광수와 상철에게는 큰 재산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험이었답니다.
옥순에게는 작은 장독대를 주셨지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재산이 있었습니다. 비법서 1000년 간장 그리고 옥순의 예민한 혀. 남들이 비웃던 까다로운 혀가 천금의 재주였어요. 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것이랍니다. 그날 밤 옥순은 혼자 장독대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20개의 장독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답니다. 옥수는 하나하나 장독을 쓰다듬었지요. 이 작은 장독대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유산.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었어요. 정성, 재주 그리고 시간. 옥수는 깨달았답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라는 것을. 급하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정성껏 이룬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작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순의 주막은 대대로 이어졌어요. 옥순은 늙어서도 여전히 장독대를 돌봤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지요. 급하게 얻으려 하지 말라고. 정성껏 쌓으라고.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고. 옥순의 가르침은 한양에 널리 퍼졌답니다. 장독대 하나로 집안을 일으킨 여인의 이야기.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라는 가르침.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재주를 믿고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옥순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